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 속에 비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례 없는 가뭄으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인데요. 이 지역 식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소방차와 소방헬기가 물 공급을 위해 모여들었고 지자체의 생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뭄 사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인데요. 강릉 지역 최악의 가뭄 사태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기후연구 분야 전문가시죠.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빗물 박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데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릉 지역의 역대 최악의 가뭄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분들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다 안타깝죠. 저렇게 저럴 수가 있나. 재난 선포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강릉은 그렇고 속초는 그 무슨 시설을 뭘 잘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다른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물이 없다는 게 삶이 힘든 거죠. 삶이 아무것도 못하죠. 예,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건 환경적인 문제겠죠. 뭐 지구 온난화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비가 안 내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를 대비를 잘 못하지 않았나 싶은 거죠. 미리미리 그런 걸 대비를 하라고 나라에서 지자체에다가 돈을 주는 거고, 속초도 비슷한 문제인데 거기는 미리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해서 이번에도 문제 없었다라고 뭐 그런 기사를 봤어요.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위험했거든요. 일단은 좀 환경에 대해서 생각은 좀 해야겠죠. 그게 무슨 지역적으로 폐인 현상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지만은 댐 저수지 바닥 봤을 때 바닥이 그렇게 보인 적이 예전에 보면 다른 데도 있었지만 거기는 댐이잖아요. 댐은 물이 굉장히 많이 갇혀 있어야 되는데 밑바닥에 다 보였다는 게 첫째는 비가 안 와서 그런 것일 것이고, 두 번째는 평소에 지하 저수 탱크 그런 대비가 없어서 그런 거겠죠.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강릉 지역 상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께 강릉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핵심적인 사항부터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윤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올 여름 강릉 강원 영동 지역 전체로 봤을 때 강수량이 약 평년에 비해서 34%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비가 좀 적게 왔다. 그래서 가뭄이 심각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비가 워낙 일단은 적게 왔다. 그런 상황에서 식수원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한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생활용수가 부족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물 관리를 잘한다고 했지만 지금 이 상황이 온 것은 지금까지 했던 방법 자체를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 관리 패러다임을 새롭게 생각을 해서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흔히들 우리나라도 이제 물 부족 국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상당히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윤 교수님 이번이 역대 최악의 가뭄이라는, 방금 전에 비 자체가 워낙 안 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강수량이나 식수원 상황을 보면은 강릉 지역만큼은 역대 최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강릉만 그런 건 아니고요. 강원 영동 지방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비가 적게 왔습니다. 그게 평년에 비해서 그렇다고 아주 안 온 건 아니고 한 34%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왔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강릉에서는 조금 수자원으로 연결이 되면서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 현장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강릉 지역입니다. 강릉 현지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릉 시민행동의 홍진원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장님, 지금 강릉 지역 가뭄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 오늘 시점입니다. 9월 9일 현 시점에 가뭄 상황 어느 정도입니까? 네, 뭐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비가 왔는데 이번에도 강릉은 아주 소량의 비만 내리고 비구름은 사실상 비가 갔는데요. 그래서 강릉 용수의 87%를 담당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오늘로 12.3%로 집계되어 그 마의 10%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0여일에 이를 거라고 정부는 잠적 분석하고 있고요. 물부족 사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단기 대책이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비가 와야 어느 정도 숨통이 틀 텐데 13일 이번 주말에 강릉 비 예보가 있긴 한데 네. 아직 예상 강수량은 확인이 안 되고 그마저도 하루 반짝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이 물이 공급되는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예고 없이 단수가 시행된 지역도 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같은 곳에는 메인 밸브를 잠그는 조치도 시행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각 가정마다 물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수가 되고 있고 특정 시간에만 물을 쓸 수가 있나요? 네, 그 재난수사 선법 8일째를 맞는 지난 9월 6일부터 결국 이제 물 사용량이 많은 일부 숙박업소랑 그리고 이제 아파트, 공공기관 등 124곳의 물 공급이 중단이 시작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아파트 단수는 정확하게는 동일 단수는 아니고요. 시간별 공급하는 방식인데 각기 좀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 경우에는 아침 6시 30분부터 1시간 그리고 저녁 6시 30분부터 1시간 이렇게 2시간만 물을 공급하는데 이마저도 사용량이 정해져 있어서 1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물이 끊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은 욕조나 크통의 물을 받아서 필요할 때 받아놓은 물을 퍼서 사용하고 식수는 전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씻거나 세탁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그리고 변기 사용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이들 있고요. 아기들은 또 반드시 씻겨야 하니까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물을 공급받아서는 씻는 것도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장사하시는 분들 고충도 클 것 같습니다. 일전에 강릉 지역과 관련된 뉴스 보도가 나오면서 네. 식당 같은 곳에서는 설거지 물이 없어서 일회용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상인분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장사는 뭐 그 이상 없이 하고는 계시는데 운영은 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제 9월 초에 들어서부터 대부분의 그 대형 숙박 시설이 다르게 이제 정상 운영을 못 하고 있으니까 네. 관광객들의 관광이 좀 멈추고 그다음에 숙박업소에 대한 예약도 이제 취소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숙박업뿐만 아니라 음식업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아니면은 3분의 1 줄었다 이렇게 해서 호소를 좀 하고 계시고요. 네.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 가뭄이 더 지속돼서 장기화되면 지역 경제 전체가 더더욱 나빠질 거라는 그런 불안과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네네. 최근에 지난 주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군산 같은 곳에서는 지난 100년, 200년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원래 강릉 지역에 워낙 이제 올해 비가 적게 내렸다고는 합니다만 강릉 지역이 다른 강원도 지역 그러니까 속초나 또는 조금 더 내륙인 춘천에 비해서 비가 적은 편이긴 합니까? 딱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다른 인근의 영동 지역 지방의 인근에 비해서 적게 오거나 이러지는 않는데요. 네. 올해 이제 유독 속초보다도 훨씬 더 적게 왔고 그래서 오봉저수지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의 부족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인근의 도시보다도 더 적게 예. 비가 오는 것들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속초나 고성 지역하고도 이번 가뭄 관련해서 비교가 되는데 속초는 또 물을 더 많이 쓰는 워터밤 행사를 열었다라고 해서 이제 비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속초 같은 경우에는 비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왔었고 그리고 또 지하에 또 물을 가두어 두기도 했는데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또 집권 여당의 대표도 강릉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이었으면 지자체가 좀 진작에 손을 썼어야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상 지자체에서의 준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부족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요. 심지어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강릉시장 그 유명한 9월 달은 반드시 비가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할 정도로 네. 그동안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거나 준비했다기보다는 하늘만 바라보고 아무런 대책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비만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전국에서 소방차와 소방헬기 등이 동원돼서 오봉저수지 또 실제 오봉저수지에 물이 옮겨가는 홍제 정수장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퍼다 나르는 게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까? 네, 국가 소방동령이 이제 발표된 첫날에는 전국에서 50대 그리고 강원도에서 20대 소방차가 약 2,500톤의 물을 공급을 했는데요. 네. 지금도 약 80여 대의 소방차와 아마 400여 대의 물차가 물을 실어 나르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급해주고 있긴 한데, 그리고 뭐 또 국도 경비병도 있고 헬기도 동원됐었죠. 근데 강릉 지역의 물 사용량, 총 사용량에 비하면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전국에서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소방 차량들도 동원돼서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강릉의 가뭄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대책이 중요합니다. 지금 평창에 있는 도암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수질 검사를 마쳤다. 과히 나쁘지 않은 수질이고 지금 관수로 상태에도 한 15,000톤 정도의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관련된 보도에 따르면 강릉시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 예전에 수질 문제로 중단될 정도로 사실 도암댐의 수질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강릉 시민들은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도암댐 물을 방류하는 것에 이 시민들은 여전히 이제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긴 한데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워낙 특수하고 긴박하고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릉 시민들도 도암댐 물 사용에 대한 입장 변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수관에 있는 그 물의 양은 이제 15만 톤이거든요. 모두 15만 톤인데 예. 지금 이 15만 톤을 사용을 하려면 워낙에 수압이 강해서 작게 이제 파이프 설치를 하고 이를 10,000톤 정도를 공급할 수가 있는 시설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예. 강릉시는 아직까지 이 결정을 계속해서 좀 미루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도 좀 답답해하고 있는데 하루에 10,000톤씩 해서 15일 정도 공급할 수 있는 물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에서도 받자는 의견을 좀 제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이 물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도수관에 그러니까 도암댐에서 강릉으로 이어지는 예전에는 이제 그것을 실제로 수력 발전도 했었고 또 식수원으로도 이용을 했던 물인데 지금 15만 톤 가량이 물이 차 있는데 지금 실제 도암댐이 있는 물도 그러면은 이 15만 톤을 소진하고 난 다음에는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건가요? 현재 이제 환경부가 8월 28일부터 매일같이 이 도서관에 있는 이 수질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대부분 1등급이고 인인 성분만 2등급에 이제 적용이 돼서 충분히 이제 사용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환경부의 이 수질 검사는 도서관로를 벗어난 이 도암댐 전체에 대한 물에 대한 이제 이 검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15만 톤을 사용을 하고 그때까지도 이 가뭄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은 이 도서관로에 있는 제외한 나머지 물에 대한 또 사용 여부는 그때 가서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강릉시가 아직 빨리 결정을 못하고 좀 주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이유는 수질 때문입니까?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현재는 표면적으로는 수질 때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현재 이제 강릉시장이 도암댐 방류라든가 도암댐 물 사용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지금의 상황과 그리고 지금의 강릉 시민의 여론하고는 좀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매우 답답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 지자체나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부탁할 게 사실 많은데요. 네. 강릉 가뭄 위기가 올해 한 번으로 끝난다거나 또는 앞으로 강릉만의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릉 물 부족 사태를 기원 삼아서 보다 중장기 대책 마련은 물론 전국적인 통합 물관리 대책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물이지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언젠가 강릉이 아닌 다른 도시가 강릉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그 정부 사업과 국민 관심, 참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인 강릉시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어떻게 네. 기대하기 어려워서 안 하고요. 대신 지금까지 관심과 지원 그리고 도움을 주시는 모든 국민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강릉 사태가 심상치 않은데요. 윤 교수님,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후적으로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쏟아졌고 어떤 곳은 뭐 200년 만에 내리는 가장 많은 폭우가 내렸고 속초나 삼척 같은 경우에도 강릉에 비하면 비 내린 양이 올해 더 많았다. 강릉보다는. 강릉만 유독 이런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올 여름 상황을 조금 다시 복기를 해보면 올 여름에 혹시 기억을 여전히 하실지 모르겠지만 장마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일찍 시작을 해서 그때 서울 남부지방 그다음에 서울 중부 경기지방까지 비가 한번 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비가 쭉 안 오고 기상청에서 남부지방에 장마 종료 선언을 합니다. 마른 장마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 이제 그 여름 중에 한 번씩 이렇게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제가 오후에 이제 광주에서 올라왔는데 이미 광주는 오늘도 비가 오고 있고요. 오는 길에도 비가 오는 지역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이제 비라고 하는 게 예전에 저희가 배울 때는 장마 기간이면 비가 차분히 이렇게 많이 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더 이상 이제 그런 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예. 한 번 오면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안 오는 지역은 또 그냥 그 그러니까 가뭄이 올 수도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장마 시작 종료 이런 것들이 다 북태평양 고기압이랑 연결이 돼 있고 그게 좀 특이하게 빨리 발달했다가 지속적으로 좀 강화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올 여름이 좀 이런 형태 양상을 띈 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기후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고 그것이 이제 계속 강화된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한 교수님 지금 오봉저수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정 저수지의 이름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은데 전 국민이 다 기억할 것 같은데 오봉저수지. 지금 저수율이 12%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궁금한 건 네. 자꾸만 우리가 지금 마치 경기 보듯이 12%, 11% 이런 이야기가 할 건데 12%고 10% 미만으로 내려가면 어떤 수준인가? 어느 정도 위험한 겁니까? 우선 생활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활을 잘 못합니다. 씻기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화장실입니다. 먹는 건 안 먹어도 되고 좀 굶어도 되고 다른 데 가서 먹을 수 있는데 화장실은 꼭 써야 되는데 이 화장실에 쓰는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물이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제일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영업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오질 못하고 또 그걸 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눈치가 보여가지고 거기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경제도 많이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지금 물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그 생활이나 지역 경제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수치가 상당히 심각한데 윤 교수님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지난 5월까지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70%대였다. 그런데 2달 사이에 20%로 급격히 감소를 했다. 그리고 현재 저수율이 12.3%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수지 그러면 어디서 좀 지하수가 됐든 물이 좀 모여들고 그래도 여름철은 아주 가물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습한 그런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유지될 것 같은데 이렇게 쑥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오봉저수지가 평균적으로 작동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6월이 평균적으로 가장 그 저수율이 낮은 달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67% 정도까지 내려가고요. 7월부터 이제 다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차오르는 건 이제 비가 와서, 그리고 그 강릉 지역 같은 경우에,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8월에 가장 비가 많이 평균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 비가 와서 그때 이제 모여뒀던 물이 거의 1년을 지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올해는 하필 그 7월부터 비가 안 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7월,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도 5월까지 70% 정도였는데 6월 되면 좀 떨어졌을 겁니다.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다가 7월부터 좀 물이 차 올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물만 썼던,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은행 금고에서 계속 돈만 빠지는 그런 형태로 올 여름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이런 게 이제 작년까지는 비가 왔습니다. 재작년에도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가뭄이 전다. 이게 이제 돌발 가뭄인데, 한 교수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이상 기후 형태인 것 같기도 하고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돌발 가뭄이 다른 나라와 좀 비교해 보면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지역 저 가뭄보다도 물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 이제 그런 돌발 가뭄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 교수님께서도 이제 금고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주머니에 돈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뭐냐? 들어오는 게 적어서 그렇고 쓰는 게 많아서 그렇다.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왔을 때 좀 계속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산에다가 물이 천천히 스며들어 가지고 천천히 내려오도록 채워줘야지 되는데, 지금은 산에 있는 물들이 그대로 빠져나가게끔 돼 있고, 비가 많이 오면은 오봉저수지가 넘쳐가지고 버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들어오는 게 문제다. 만약에 그 산에서 물을 저장할 수 있어가지고 천천히 지하수로 들어가고 계곡으로 들어오게 되면 비가 안 오더라도 천천히 계속 들어올 텐데, 그러지 못하게 했던 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니 그냥 이렇게 갑자기 저수율이 낮아진데 뭐 강수량의 원인도 있겠지만, 윤 교수님 혹시라도 이게 물이 갑자기 쑥 어디로 샌다든지 쭉 빠졌다든지 이런 이유는 없을까요? 다른 어떤 자연 현상의 어떤 원인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수자원적인 측면은 아마 한 교수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예. 텐데요. 그러니까 보통 돌발 가뭄, 저희는 또 급성 가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온 이유가 비는 아주 조금 덜 왔는데 갑자기 햇빛이 많이 내리다 보면 이제 증발하는 양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소비하는 양, 저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쓰는 양도 있고, 거기에다가 갑자기 햇빛이 좀 강하게, 그러니까 더 따뜻해지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증발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료에는 잘 안 잡히는 일종의 돈을 계속 쓰는 그런 형태의 그 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지구가 따뜻해지면 이런 돌발 가뭄, 급성 가뭄,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그 온도와 그 다음에 태양빛으로만 그 증발량이 증가하는 그런 것도 많아질 거라는 연구들은 지금 계속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이 쓰는 양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양이 기후변화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그것도 같습니다. 결코 간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우리가 동암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이제 한 교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비가 많이 오거나 물이 많이 찰 때는 넘쳐서 그 물은 버리게 된다. 이 오봉저수지는 말 그대로 저수지 형태입니까? 그러니까 좀 높이를 높여서 물을 더 채운다든지 가둔다든지 이 기능은 없는 겁니까? 제가 아는 일단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농업용 수형 저수지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그 식수로 쓰이고 있는데, 그걸 다시 만들고 이러는 건 굉장히 큰 공사일 걸로 생각하고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상황이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교수님, 이 강릉 가뭄의 원인을 또 두 가지 정도로 또 제시하고 계시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다른 지역보다 또 물 소비량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네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주머니에 있는 통장인데 수입이 적거나
아니면 지출이 많은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자연적인 그 증발은 자연 지출이고 사람이 쓰는 지출이거든요. 자연 지출은 뭐 어쩔 수가 없다고 치지만 사람이 쓰는 지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강릉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인당 300리터 이상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과연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가계부 하듯이 우리 얼마큼 쓰면은 어디 쓰는데 그 중에서 혹시 이거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계부를 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는 1인당 150리터를 가지고도 잘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00리터를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일 사용량입니까? 하루에 네. 1인당 물 사용량이 평균으로 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300리터, 선진국 150리터니 그걸 목표로 타겟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가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물 공급하는 목표가 얼마큼 되느냐? 옛날 물 많을 때처럼 1인당 300리터씩을 기준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물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200리터를 기준으로 100리터를 기준으로 이런 기준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물이 없으니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행정적인 원인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걸 지금 따지기에는 또 근본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니까 윤 교수님, 앞서 이제 이 강릉과 또 현장 연결을 해봤을 때도 들었던 내용인데 속초나 고성의 경우에는 크다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속초 고성은 강수량 여부와 상관없이 급수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수자원 공급에 대한 것들은 저도 이제 그 또 추가적인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일단 강릉 같은 경우는 도시의 80% 이상 아마 85% 정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시의 85%가 오봉조수지 하나에 의존을 하고 있는 네. 게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곳은 조금 더 수자원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오봉조수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강릉시 전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기고요. 몇 년 전에 그 광주 같은 경우도 가뭄이 와서 이제 그 절수 대책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되고 그랬었는데 광주 같은 경우도 이제 수자원이 두 곳에서 오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동복조수지고 하나는 주암댐이었는데 동복조수지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도. 그래서 주암댐에서 좀 물을 끌어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자원이 상당히 잘 보급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댐도 많고 그래서 있는 것이라도 잘 관리를 하고 쓰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희망을 하는데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워낙 하나에 의존했던 게 좀 그런 원인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교수님, 네. 방금 전에 이제 윤 교수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강릉 가뭄이 뭐 예견하지 못한 사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네.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예견할 수 있었는데 지하댐도 뒤늦게 건설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에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뭐 착공에 들어간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약간 뭐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런 게 선제적으로 좀 대응책이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도 수십만 명이 되는 인구가 있는 도시에서 이런 대책들이 늦장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뭘까요? 우선 이유는 뭐 강릉의 사정이 있겠지만 우선 네. 지금 문제는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시설을 한 군데다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가 문제가 되면은 전체가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분산형으로 여러 가지 수원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지하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하댐에 빗물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 비가 오면 꽉 차고 비가 안 오면 안 차고 뭐 이런 거니까 빗물을 모은다는 빗물 저수지를 만드는 건 굉장히 좋은데 왜 한 군데에서만 모아야 되느냐. 근데 그런 빗물 모으는 거를 그 댐만이 아니라 강릉시에 있는 넓은 체육관 지붕, 아파트의 지붕 이런 데서 조금씩 아니면 산에 각각의 계곡에 있는 예. 물에 조금 받아주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다원화를 하면 될 것이고 예견된 거는 지금 뭐 중계방송 하듯이 오봉댐의 수위가 점점 내려온다 그러면 미리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줄어들면은 물 사용량을 얼마큼 줄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아주 완벽하게 해결은 못하지만 지금의 문제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가뭄의 길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일본의 경우에는 뭐 개인 가정에서도 빗물을 모으기도 하니까요. 작년부터 영곡천의 지하댐 건설을 강릉에서 추진 중이지만
2027년 이후에야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 교수님, 그러면 이제 속초 같은 경우에는 워터팜을 할 정도로 물이 충분했다. 그건 지하에 지하수를 파서 또는 빗물을 모으는 이른바 지하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속초에 건설된 지하댐은 상당히 그래서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강릉에 건설 중인 지하댐, 그다음에 속초에 건설 중인 지하댐, 이건 한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좀 다른 형태입니까? 다 마찬 똑같은 지하에다가 댐을 만들어서 빗물을 모아서 이제 그게 없었으면 하천을 통해서 그냥 나갈 건데 지하댐을 모으는 것은 좋은 점은 이게 증발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뜨거워도 증발해서 자연적으로 지출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건 좋다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네. 과연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충분히 있겠는가? 지금처럼 뭐 속초 같은 데는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은 그 방법밖에 없느냐?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제일 싼 것부터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네. 어쨌거나 간에 2027년에 완공은 된다고 하니까요. 한 교수님,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바로 도암댐입니다. 네. 도암댐, 아까 이제 유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광주의 경우에도 동복천과 또 주암댐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이렇게 이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복수로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또 댐이라는 것. 댐은 물을 가두어두니까요. 이것도 상당히 인상적인데 도암댐이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까 이 강릉 현지를 연결했을 때의 인터뷰를 한 담당 관계자의 또 설명이었는데 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뭐 물이 없어가지고 뭐 굉장히 소방 동원령을 내리고 여기저기서 뭐 비싼 기름값을 들면서 이제 물을 갖고 오는데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면은 그걸 쓰자. 근데 수질이 문제라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 수질은 암만 나쁜 수질이라도 고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음용수 수질 기준에 맞는 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은 있으니 지금 수량이 문제이기 때문에 수량이라도 당장 좀 받아오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아까 이제 윤 교수님 말씀은 광주의 경우에는 주암댐을 활용을 했는데 강릉시가 지금 물론 아까 관계자도 조금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좀 주저하는 이유, 환경부는 수질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케이 사인을 내긴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처음에 도암댐이 만들어졌고 발전 설비가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수질 때문에 주민들께서 직접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려를 표하시는 건 뭐 당연한 일인 것 네, 같고요. 트라우마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이제 정부 당국이나 지자체에서 할 일일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당장 그 마실 물이 없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빨리 그 물을 활용할 수 있게 뭐 수질 검사라든지 혹은 대책,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이 좀 발표가 돼서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한 교수님,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보면 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물은 지금 이 오봉 저수지는 점점 말라가고 있고 비가 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소방차나 소방 헬기로 실어 나르는 건 한계가 있고 도암댐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그거라도 우선 수량적으로는 그거를 확보해 놓고 수질이 문제되면 수처리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다른 거 찾을 그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있으면 당장 쓰자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고통을 겪을 테니까 어느 게 더 둘 다 나쁘지만 어느 게 덜 나쁘냐를 찾아서 그걸 선택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빗물 모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비가 안 오는데 뭐 모으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빗물 모으는데 강릉시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시급하게? 우선 강릉에 비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네. 비는 돈처럼 생각하고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현실인데 그럼 비가 왔을 때 과연 받을 수 있는 태세가 돼 있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보통 강릉시 전체에 하늘의 수자원인 빗물이 얼마큼 떨어지냐를 계산해 봤더니 강릉의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더라고요. 1년에 평균으로 올해는 좀 적게 왔지만 평균 1300mm가 오게 되면 1년에 1013억 톤의 물이 내려옵니다. 네. 근데 강릉에서 1년 동안 쓰는 건 한 2000톤이거든요. 톤으로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시지만 연봉이 13억인 사람이 지금 매년 2천만 원씩 쓰는 걸가 모자라가지고 좀 쩔쩔매는 그런
게 지금 현상 아니겠습니까? 숫자적으로. 그래서 빗물에 대해서 좀 지하댐도 빗물이고 다 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평소에도 빗물을 좀 모아두자. 빗물을 모으는데 어디 모으냐면은 지붕도 좋고 산도 좋고 계곡도 좋고 모을 수 있는데 다 모아두게 되면은 그 수자원을 잘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뭐 도암댐은 지금 유력하게 대두되는 대책이기도 하고요. 뭐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도암댐 외에? 그 앞서 그 제가 이제 광주 그 가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광주 제가 이제 몇 년 전인데 그때 제 기억에도 모든 온갖 화장실에 이렇게 문구들이 붙었습니다. 물 절약합시다 이런 했다가 그러다가 그 주암댐 물이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한 몇 달 있어서 비가 한번 크게 오고 그러면서 이제 가뭄은 자연스럽게 해갈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물 절약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순히 이제 그 댐뿐만 아니라 수도관에서 이렇게 누수되는 양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하루 아침에 다 그걸 바꿀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그 새로운 관으로 교체하고 누수를 좀 줄여가는 1%라도 줄이면 충분히 또 어떤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을 어떻게든 줄이는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한 교수님 이것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을 방문했을 때 현장을 방문했을 때 바닷물 이 담수화 이야기를 좀 꺼냈었거든요. 그리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반응을 보였고 실제 강릉시 물 부족에 대해서 담수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뭐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할 수 있는데 우선 비용을 보고 에너지를 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집중형 시설일 텐데 그것이 망가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해수 담수화 시설에 대한 그 물 1톤을 생산하는데 약 1톤당 한 4에서 7kWh가 들어갑니다.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뭐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왔지만 비가 자주 내리는 1년에 1000mm 이상이 내리는 우리나라에서 구태여 해수 담수화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비가 안 오는 사막에서 쓰는 해수화 담수화 시설을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비가 올 때 버리지 말고 모아두면은 모봉댐 같은 걸 여러 개를 많이 만들어 두게 되면은 해수 담수화 시설을 하기 서서 나오는 것만큼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일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해수 담수화 시설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계속 유지관리가 들어가니까는 강릉 시민의 수도료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물가가 비싸지고 강릉이 물가가 비싼 도시가 되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건 저는 좀 약간 그 사막형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안 맞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교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윤 교수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뭐 저수지가 많고 여러 군데에서 물을 가져왔으면 오봉 1, 오봉 2, 오봉 3 저수지가 있으면 좋은데 실제 그게 가능합니까? 그 제가 알기로 전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전국에 한 70% 80% 정도가 관계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댐에서 물을 끌어와 쓸 수 있는 특히 이제 이건 농업 생산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뒀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 강원 내륙 지역, 그다음에 그 경북 지역, 내륙 지역에 이제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게 최적의 대안일지는 그 어떤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든 지역에 다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강릉 지역에 제일 적절한 시스템을 찾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물 소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큰 저수지가 아니더라도 적당한 크기 사이즈의 뭔가 그 빗물 저장고라도 만드는 것들로 해결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게 이제 비용까지 다 고려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왜냐하면 인구는 줄어가고 있고 또 근데 이제 관광객은 또 많이 오고 그런 형태로 지금 강릉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맞는 뭔가 대안을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담수화 시설 같은 경우는 워낙 크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좀 늦었지만 그런 시작이 지금 이번 가뭄을 계기로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또 적합한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 윤진호 강주과학기술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역대 최악의 가뭄 사태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요. 윤 교수님, 이번 강릉 가뭄의 원인이 이제 이상 기온, 뭐 돌발 가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폭염이 2030년 이후 한반도에서는 이제 일상화될 거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상 기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계속 커지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준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희가 이제 날씨 혹은 이제 기후를 이야기할 때 우연성이 있다는 건 모두 다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뭐 오늘은 비가 올 수도 있고 내일은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오늘은 좀 더울 수도 있고 좀 덜 더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변합니다. 여름도 어떤 여름은 조금 더 더웠다가 좀 덜 더웠다가 그렇게 바뀌는데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걸 이제 저희는 이제 자연적으로 변동하는 그런 변동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건 이제 그거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걸 예측하는 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인데 그런데 이제 그 뭐 기상청에서도 그렇고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어느 순간 이제 폭염이 오면 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량적으로 좀 찾아보자. 정말 언제가 되면 그 기후가 이렇게 우연적으로 변하는 그런 폭이랑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점점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가 그 우상향하는 게 너무 강해져서 우연성을 넘어서 버릴까 그런 연구들을 좀 정량적으로 찍어보려고 그 시기를 좀 특정해 보려고 했고요. 네. 이제 그랬더니 2030년 정도,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남았죠. 5년 이내요. 네. 5년 이내에는 이제 매해 여름이 그냥 평년보다는 더운 여름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이제 이게 그 의미하는 것들은 아직은 뭐 5년이 짧으면 짧겠지만 좀 뭔가 시간은 저에게 충분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네. 좀 기후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혹은 장기적인 플랜 같은 게 좀 세워야 나오면 될. 네,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강릉의 이 가뭄이 돌발 가뭄이 내년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기후 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비가 오는 것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번에 올 때 그냥 확 내리고 비가 안 올 때는 또 안 와버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비균질적으로 바뀌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광주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수해 피해가 몇 번 있었고요. 예. 며칠 전에 군산에도 큰 비가 왔었고요. 근데 동시에 지금 강릉 영동 지역에서는 비가 좀 적게 오고 있고 역대급 가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어느 한 곳에서는 폭염 혹은 한 도시 안에서 오전에는 폭염 경보, 오후에는 폭우 경보가 뜨는 그런 형태로 좀 극단적으로 바뀌어가는 게
이건 이제 어차피 우리의 일상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 군산에서 폭우로 많이 내리는 비, 또 광주에서 폭우로 많이 내리는 비, 그걸 뭐 강릉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물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운반하려면 엄청난 그 에너지가 들고 또 파이프라인이 연결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건 좀 불가능하다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유력에 떨어지는 건 자기가 잘 쓰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릉 지역에 1년에 13억 톤의 빗물 떨어지거든요. 그거나 잘 받았으면 되는데 지금은 다 버리는 쪽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셔서도 이제 빗물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나라 시도해 보면은 이 강릉처럼 물 공급원이 한 곳인 또 한 곳 이하인 곳이 한 곳이라는 거죠. 네. 지역이 무려 37개 시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37개 지역에 달한다고 하는데, 수도권 누수율이 또 강릉보다 높은 지역이 37개 시도. 수도관의 누수율이 높다는 건 물이 새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비싸게 만들었는데 수요가한테는 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달 사고가 있는 거죠. 근데 좀 굉장히 아깝다고 해서 이제 그걸 줄이는데, 그걸 수치로 얘기해 보자. 아까 1인당 300리터씩 하루요? 예, 하루에 300리터씩을 보냈는데 그중에 몇 리터가 나가느냐. 뭐 20리터, 30리터가 나가면은 그걸 20리터를 줄이기 위해서 누수 개선 비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더 싼 비용이 없을 것인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우리 물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물론 누수 방지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대안 중에 물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단일관로다가 멀리까지 보내니까 예. 압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물 관리 시스템 자체가 누수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한 군데서 멀리 보내니까 압력을 세게 되니까 압력이 높으니까 줄줄 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수원을 다변화를 하게 되면은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런 누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물을 최대한 아껴야 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는데, 윤 교수님, 현재로는 또 이제 강릉 지역에 이번 주말에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많은 비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좀 비가 많이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갑자기 또 많은 비가 올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가뭄 때문에 그 토양의 표층, 이제 제일 위에 있는 토양이 굉장히 말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폭우가 내리게 되면, 시간당 뭐 50mm가 넘는 비가 오게 되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경북 산청 케이스처럼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와야 되는데, 그리고 많이 와야 되는데 좀 적당한 시간에 걸쳐서 와주길 바라는 게 지금 바람이고요. 예. 일단 이번 주말 비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이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희망적인 예보로는 그 저기압의 중심이 강릉 근처를 지나가게 되면 비가 좀 많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아직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화요일이고 금요일 토요일 예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발 좀 많은 비가 내려줬으면. 하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비가 내렸으면 좋겠는데, 안전이 또 중요합니다. 한 교수님, 지난 7월 미국 텍사스주 기억이 납니다. 많은 영상들도 많이들 지난 7월 달 영상 보셨을 텐데, 텍사스주 그러면 그렇게 막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기습폭우 또 돌발 홍수로 수많은 또 사상자가 발생했다라는 뉴스를 접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또 극한 가뭄 지역인데 또 비가 한꺼번에 와서 홍수가 지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 이게 또 연결이 돼 있다면서요? 우선 뭐 가뭄도 비가 안 와서 그렇고 폭우도 비가 많이 와서 그러니 빗물 관리를 잘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 물론 당장 해결할 수는 있지 않지만 저는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가 고프고 아주 뭐 명절 때 배가 고픈데 명절 때 아주 맛있는 걸 많이 했을 때 헛지고 먹다 보니까 배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좀 덜어놓고 예, 내일 먹자. 그러면 오늘을 배탈도 안 나고 내일도 맛있게 먹는 것처럼 비가 많이 올 때 그걸 다 커버할 것이 아니라 그걸 좀 모아두자. 빗물을 모아두는 시설을 만들게 되면은
홍수를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물을 잘 쓸 수 있어서 가뭄의 길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간단한 상식을 이용을 합시다. 그래서 빗물을 모으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빗물 시설은 비싼 시설도 있지만 지금 논 자체가 빗물 시설이거든요. 네. 빗물을 모으는 시설. 그 논을 뭐 벼농사를 안 짓는다고 그러지만 그 땅을 빗물 저류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지붕마다 떨어지는 빗물을 받는 빗물 저금통을 만든다든지 각 또- 가정마다요. 네. 그렇죠. 네, 집집마다. 그리고 또 뭐 오봉저수지 같은 그런 빗물 저금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크기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데 지역의 산에도 물 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 턱을 만들어 주게 되면 비가 거기 물 모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 모이는 물의 양은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랬을 때는 거기 모였다가 천천히 내려가고 거기 모인 물이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서 땅을 스폰지처럼 촉촉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가뭄 때도 물이 슬슬 내려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 전체를 스폰지화하자. 그러면은 빗물을 모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홍수도 방지할 수 있고 지금처럼 가뭄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목표를 세우고 계속 나가야 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물을 모으자. 윤 교수님, 많은 기후 전문가들은 또 이제 돌발 가뭄 이후에 지금 워낙 이제 토양이 또 메말라 있으면 산불이 일어나기 쉬운데 강원도 지역에는 또 대형 산불이 여러 차례 또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가뭄과 산불 이 연결고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산불은 특히 이제 강원도 지역에는 보통 겨울철 그다음에 그보다 이제 봄철이 더 피크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봉저수지 같은 경우에 6월에 최저점을 찍고 여름에 비가 와야 그 저수지가 이렇게 물이 차오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그 겨울 봄을 지내는데 1년을 유지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여름에 비가 안 오고 그리고 가을철이 이제 시작이 되고 또 겨울이 되면 계절적으로 비가 많이 안 오는 계절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토양층은 말라갈 거고 그리고 식생 이제 나무나 그 잡목들도 다 이제 말라갈 겁니다. 그러다가 겨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보통 이제 발화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한국에서 발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사람의 실수이거든요. 네. 누군가 산에 가서 뭔가 잘못한 거죠. 실화죠. 네.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실화가 대형 산불이 되려면 이제 건조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면 굉장히 빠르게 그 산불이 커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과 산불의 연결고리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뭄이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 같은 거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뭄이 지속이 되면 특히 가을, 겨울 그다음에 봄까지 지속이 되면 이제 내년 특히 봄에 대형 산불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대응은 뭐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식수원도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다가 뭐 산불까지 만약입니다. 만약 난다면 그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진정한 이제 복합 재난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가뭄만 오는 게 아니라 가뭄 때문에 산불이 오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산불은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건조한 겨울, 건조한 봄이 될 텐데 그때는 정말 더더군다나 그 담배꽁초 같은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는 철저하게 것들은 예방을 해야 되겠네요.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좀 다른 네.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봄철에 계속 산불이 나는 이유는 땅이 건조해서 그렇다. 그러면 촉촉하게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물이 있으면 되는데 비가 올 때 모아두자 이거죠. 아까 말씀 그 홍수의 대책과 가뭄의 대책과 똑같습니다. 산을 촉촉하게 만들게 되면은 스펀지처럼 물을 모으게 되면은 산불이 나더라도 금방 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빗물 모으기를 하자. 그래서 저는 전 국민 산 촉촉 운동을 하는데 네. 산을 촉촉하게 만드는 운동, 물 모이라는 걸 전국 각지에 전 산에 조금씩 민관이 합동으로 자기 지역의 산은 자기가 이렇게 조금씩 파놓는다. 예. 그럼 비가 오면 거기 걸치게. 그래서
그런 대안을 한번 제안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교수님 뭐 전국민 촉촉 운동도 지금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강릉시 지역이니까요. 네. 강릉 지역에 지금 한 교수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물론 이제 지금 당장 도암댐 물을 사용하고 어떠고는 이제 긴급 대책일 테고요. 네, 네. 무엇보다도 이 도시 설계 측면에서 지금 이제 지하 댐도 건설 중에 있다고 하는데 물 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의 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도시 설계 네. 또 물 관리 대응 이런 것들이 어떤 계획들을 좀 세워야 될까요? 지금 강릉 시민들이나 전 국민들은 강릉에 비가 내리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는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의 설계는 비가 오게 되면 지구에 떨어지는 빗물이 홈통을 타서 하수도로 해서 바다로 나가게끔 설계를 해놨거든요. 빗물을 다 버리게 해놓은 상태에서 비를 기다렸더니 비는 받지도 못하고 있으니 생각을 바꾸자. 빗물을 버리는 도시에서 빗물을 모는 도시라고 가는 네. 게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하다고 한 게 있습니다. 강릉은 솔향이라는 소나무의 그 상징성을 이용해서 소나무를 잘 키우는 그 소나무를 도시의 브랜드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소나무라는 건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아주 늠름한 나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면은 그 주위를 척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도시를 척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물을 다 버려야 돼요. 다른 거 살지 못하게. 그래서 오히려 소나무에 대한 집착이 지금의 이 강릉에 물이 없는 도시로 만들지 않았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소나무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교수님 그러면 지금 강릉의 경우에 지금 이제 뭐 도암댐 이야기도 나오고 또 빗물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하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우선 저는 크게 지역에 떨어지는 빗물을 잘 관리하자는 빗물 관리를 제안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수입을 좀 많이 하는 거죠.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출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300리터를 기준으로다가 모든 정책이 돼 있는데 선진국에 150리터를 하는 곳이 있으니 거기를 맞추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화장실 변기입니다. 화장실 변기에 뒤에 통의 크기를 가로 세로 높이를 하게 되면 약 13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4리터짜리로 줄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고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500개의 변기를 바꿨어요. 절수형 변기로 바꿨더니 네. 그 다음에 1억 원의 상하수 요금을 줄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거는 비용도 적게 들고 시기도 금방 당장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의 여태까지 나온 그 공급측 방안, 뭐 해수담수라든지 지하댐이라든지 이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돈이 결국은 시민들의 수요금 인상으로 올라오는데 수요 관리를 해서 절수변기로 바꾼다든지 절수형 습관을 받게 되면 수요금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이 돈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물가 비싼 강릉이 되는데 이런 수요 관리 쪽으로 가게 되면은 물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물가가 싼 강릉 그리고 시민들이 수요금을 적게 내는 강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지금 6411 청자분께서 세면 후와 샤워를 하신다면 받아서 물을 변기에 재사용한다면 약간의 절약되지 않을까요? 저는 광양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 있을 시 100리터 정도 절약이 됩니다. 물 절약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또 실천하는 것은 뭐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강릉의 경우에는 지금 워낙 긴급하니까요. 윤 교수님. 가뭄뿐만 아니라 이제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이거 이야기는 한 교수님께서도 하신 이야기인데 빗물 처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빗물 관리의 필요성 추가적으로 뭐 외국의 사례도 좋고요. 어떤 게 우리가 가능할까요? 한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저희는 빗물이랑 하수가 같이 처리가 됩니다. 근데 그걸 좀 분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비가 온다, 많은 비가 온다 그러면 직원분들이 꼭 그 하수관에 있는 낙엽들을 일단 꺼내십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해놓으면 바로 이렇게 그 홍수가 나거든요. 거의 모든 도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라는 게 만들어 두면 일단 뭔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아주 비싼 돈이 들어가지고 빗물과 하수를 따로 처리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있는 거라도 좀 관리를 잘 하면 일단 당장 급한 불은 끄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각 도시와 각 지방에 맞는 뭔가 그 제일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대책을 만들면 최적의 어떤 그 대안을 만들 수 있을 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대책과 작은 대책이 좀 아울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이 전체 국민들이 또 실천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이제 강릉시에서는 빨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또 내용도 있을 텐데 한 교수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1일 사용량 기준으로 네. 우리는 300리터 또 선진국은 한 150리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물 소비량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뭡니까? 우선 우리나라 물보주 국가국이라고 하면서 네. 본인이 하루에 자기가 몇 리터씩 쓰는지를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돈 어디다 쓰냐 그러면 돈을 어디에 얼마큼 쓰냐 물으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쓰는 거죠. 근데 요거를 어디에 얼마큼 쓰는지를 알고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부터 줄인다는 이런 가계부에서 돈을 절약하듯이 물계부를 만든다면은 네. 어떻게 어느 부분에 불편함이 없이 빨리 줄일 수 있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외국의 사례가 있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 다 있습니다. 정책만 반영하면 되거든요. 시민들한테 자기가 물을 얼마큼 쓰는지를 알고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변기라는 것. 변기에서 물을 얼마큼씩 쓰면 좋을지.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3리터인데 보통 한 번 대여섯 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누를 때마다 한 7, 80리터씩 나가는데 그걸 절수형 변기로 바꾸는 순간 물이 한 50리터씩 팍 줄어 들어가는 거예요. 절반 정도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도 물을 확 줄일 수 있는데 뭐 지금 물이 없다고 뭐 물 절약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 절약 정책이 필요합니다. 외국에 좋은 사례가 있고 제품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 이런 정책을 잘 한다면은 내년부터라도 아니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물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교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전 국민 차원에서 또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물을 좀 아낍시다. 심각합니다. 이런 캠페인이나 좀 의지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좀 몸무게 줄여야 되겠다고 얘기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목표를 정해서 올해까지 2kg 줄이겠다. 이런 식의 목표를 정해서 하면 그걸 잘 되면 칭찬하고 안 되면 뭐 이렇게 더 권장하고 뭐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물 절약에 목표 수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게. 그래서 정부에서 목표 수치를 정해서 차곡차곡 예산 투입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예. 상과 벌을 주면서 하게 되면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 뭐 물이 없을 때 잠시 뭐 물 절약 캠페인 하지 말고 물 절약 목표를 정해서 물 절약 정책을 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여하튼 이제 우리가 수자원을 좀 충분하게 확보를 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뭐 빗물 관리가 됐든 아니면 국민들의 인식 전환에 따른 또 물 절약을 통해서 하든 방법이 있을 텐데 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 관리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주도 이렇게 몇 년 전에 가뭄을 겪었었는데 그때만 그렇게 캠페인이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 그 몇 달 후에 이제 비가 5월달에 비가 오면서 가뭄은 이제 해결이 돼서 참 다행스러운데 물 절약은 계속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가뭄이니까 하고 뭐 가뭄이 해결됐으니까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앞서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인 목표를 좀 정해놓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좀 서서히 바뀌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늦었지만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여하튼 우리가 뭐 물 관련된 이 돌발적인 가뭄 강릉시를 주제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교수님께 이 점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강릉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맞습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도 10% 미만으로 내려갈 아주 임박해 있는 상태고 도암댐을 사용할지 말지 여부에 대한 부분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선 뭐 이번 언젠가 비가 오게 되면 이 문제는 또 다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뭐 몇십 년 동안 뭐 홍수가 났다 뭐 폭염이다 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온갖 노력을 통해서 대책을 세웠지만 개선의 기미 없이 계속 온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는 저는 빗물 관리와 수요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윤 교수님은요? 강릉 관련해서 대책을 만약에 세우신다면요? 뭐 일단 급한 물부터 꺼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씀은 이제 동암댐이 뭐 우려하는 건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만 일단 그 물을 갖다 써서 일단 이 가뭄을 좀 고비를 넘어가고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장기적인 대책 그다음에 그게 뭐 수요 대책이든 혹은 공급 대책이든 간에 좀 복합적으로 단지 이제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어서 모든 지역에 그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강릉 지역에 맞는 어떤 대책을 만들고 그 대책이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 주민들로부터 다 동의를 받고 그게 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강릉 사태 하여튼 좀 비도 내리고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짧게 한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시민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강릉 사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사태가 될 가능성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물 절약에 대한 이야기도 한 교수님 강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사실 뭐 어른들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손녀 딸이 학교에서 뭘 배우면은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학교에서부터 가르치자. 학교에서 가르쳐서 학생들과 부모들이 같이 물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내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하루에 물을 몇 리터씩 쓰느냐. 이걸 보면은 그거 가지고 서로 비교하게 되면은 엄마한테 왜 우리 엄마 물을 많이 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스스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화장실 변기에 한 번 누를 때 물이 몇 리터씩 나오는지 스스로 한번 계산해봐라. 너무 많이 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부터 이런 환경 교육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스로도 체감할 수도 있겠네요. 윤 교수님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 때문에라도 이런 그 가뭄이나 또 폭우나 혹은 폭염이나 이런 그 재해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일단 당장 급한 물부터 꺼야겠죠. 피해도 줄여야 되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장기적인 대책 그게 정부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려오는 계획뿐만 아니라 지자체 혹은 시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만들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강릉 지역에 비 예보가 있는데 조속히 가뭄 사태가 잘 수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